유튜브를 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집 공부? 촬영 공부? 아니면 장비 구입? 아닙니다. 이 초보 유튜버 필수 시청 3부작부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초보 유튜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이어서 두 번째 초보 유튜버가 반드시 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훈련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 블레이즈입니다. 유튜브를 해볼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방법보다는 무엇을 할지가 몰라서인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꼭 정해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정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채널 정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400만 복염 채널이나 200만 대도서관 채널 같이 종합방송, 수많은 스탭들이 붙어있는 대형 채널을 목표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목표 채널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한해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것도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한 만들어진 지 한 1년 정도 되는 거요. 구독자도 한 10만 안쪽이면 딱 좋겠네요. 하나만 정하는 것보다 2개, 3개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채널입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런 채널을 찾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유튜브가 되려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 채널을 찾으셨다면 경쟁 채널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나중에 알고리즘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이니까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맞게 필요한 것 정하기입니다. 계획을 미리 잘 갖춰놔야 중간에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댓글로 본인의 채널에 맞는 육하 원칙을 체크해보세요. 밑에 이제부터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댓글에 쓰셔도 좋고요. 1. 언제? 영상 제작을 일주일에 언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뭐 촬영은 언제, 후반 작업, 그러니까 편집은 언제, 그렇게 정해서 영상은 일주일에 몇 개를 만들 건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라기보다는 최소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개를 최소치로 봅니다.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좀 퀄리티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들은 본업이 계시죠. 학생이면 학업, 직장인, 자영업자면 일을 하셔야 되고요.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주 업무는 가사, 육아도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할 시간을 딱 정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너무 의욕적으로 본업에 무리가 가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됩니다. 헬스장 끊어놓고 초반에는 열심히 가다가 안 가는 것처럼요.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일주일에 촬영 1시간, 편집 하루 2시간, 이틀 이런 식으로요. 2. 어디서? 촬영은 어디서 할 것인지, 편집, 후반 작업은 노트북으로 할 것인지 데스크탑 컴퓨터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편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편집은 좀 비추천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게요. 3. 누구와? 출연은 누가 할 것인지, 촬영은 또 누가 할 것인지, 편집은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 출연이라면 또 나중에 차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될 때 배분을 또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시작할 때 확실히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계약서가 좀 그렇다면 영상 같은 걸로 찍어서 남겨놔도 되고요. 근데 편집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전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무엇을? 채널의 목적이죠. 채널의 목적을 딱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이 채널은 땡땡땡 채널이고 어떠어떠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거나 다 하는 채널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5. 어떻게? 촬영은 어떻게? 녹음은 어떻게? 편집은 어떻게? 조명은 어떻게? 이 4가지 항목이 영상 제작 파트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죠. 이 항목을 확실히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영상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6. 왜? 이 채널을 만든 이유, 조회수로만 수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나 기업이나 자기 자신의 직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목표 채널을 설정합니다. 목표 채널은 앞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기본은 다 갖춰진 거예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때 찾으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씩 더 정하거나 더 빼거나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항목
종목들 중에 하나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 채널의 기획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짜보세요. 이게 반드시 이 부분들은 정해놓고 시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내용은 알았으니까 우리 유튜브 훈련소의 시그니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훈련소 채널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촬영 제작은 매주 금요일 하루 온종일입니다. 낮에는 촬영, 밤에는 편집이죠. 평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자막 작업을 합니다. 대본은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쓰고요. 업로드는 주 2회가 목표고요. 주 3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촬영하고 데스크탑 컴퓨터로 편집합니다. 누구와? 기본적으로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합니다. 멘트 구성은 우리 아내가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아내가 감수해줍니다. 무엇을? 오랜 영상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기획부터 영상 제작, 편집, CG, 오디오 등을 유튜브에 맞게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좌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익 승인 4개월에 구독자 26만 구독자를 모은 경험으로 유튜브 운영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촬영은 소니 A7M3 카메라고요. 렌즈는 2470GL 렌즈고요. 조명은 룩스패드 43H 미니 스탠드도 있고요. 녹음은 줌 H1N이고요.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효과는 애프터 이펙트, 오디오 편집은 베가스 프로, 어도비 오디션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유튜브 원스톱 컨설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기업 광고 형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더 많이 유튜브에 진출할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유튜브 강좌 같은 것으로 조회수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쉽지 않죠. 오히려 차라리 제가 말했던 본 채널 26만 구독자 한 8천만 조회수가 수익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참고 목표 채널은 유튜브 랩, 비디오 클래스, 편집하는 여자, 조블리 채널입니다. 아쉽게도 애프터 이펙트 전문 채널은 없네요. 그건 제가 최초로 해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컨텐츠 정하기는 좀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다음번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떤 걸 할지 어떤 걸 정할지에 대한 가이드 정도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촬영하지 않아도 원래 하던 것을 한다. 이건 유튜버 심사임당님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유튜브 컨텐츠를 선정할 때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카메라로 찍지 않더라도 원래 하던 걸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 자기가 하던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컨텐츠로 해야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도 좋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남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시작은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걸 하면 됩니다. 2.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경쟁이 심하다.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컨텐츠들 있죠. 그런 컨텐츠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새로 들어와서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은 좀 레드오션에 가깝죠. 예를 들면 게임, 먹방, 뷰티, 브이로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경쟁이 심한 채널은 아예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아니면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비슷한 퀄리티로 데일리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쉽게 찍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함으로 마음을 잡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달리는 게 필요한 거죠. 3. 미래 구독자 상승 컨텐츠는 정보 제공이다. 이번에서 말했던 레드오션 컨텐츠들은 전부 재미를 위한 영상 컨텐츠들이죠. 이제부터 유튜브는 전문가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다면 구독! 재미와 취향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이미 많아서 비슷하기만 해서는 시청자들이 구독을 잘 누르지 않거든요. 차라리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에 재미를 조금만 더하면 대박 컨텐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쉽냐고요? 제가 요즘에 본 채널 중에 그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곰이라는 님이 만드신 채널이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팍 될 겁니다. 4.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유튜브는 하고 싶다.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뭐 재산 까먹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거나 신용을 잃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번에 팍 성공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했던 타겟 채널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본인의 것을 하나 두 개 정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먹방에 리얼 사운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먹방 1세대에서 컨텐츠가 세분화된 거죠. 콘덴서 마이크로 이렇게 먹는 소리에만 좀 집중
믹싱된 겁니다. 약간 ASMR하고 먹방이 결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잘 알려진 떵개떵이라는 님과 이제 홍사운드 님이시죠. 뭐 또 그 이후로 많죠. 예를 들면 뭐 푸르미르라든지 바다곰 조혜용 님이라든지 그 시장에 복희라는 여자분이 진출합니다. 비슷하게 먹고 소리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가다가 본인만의 것을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입 먹기죠. 복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다른 리얼 사운드 먹방보다 크게 차별화를 줍니다. 또 뭐 우리나라는 크게 한입 먹는 걸 이렇게 복스럽다고 하지만은 해외에선 되게 이게 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언어 장벽이 없는 리얼 사운드 먹방은 글로벌로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몇백만 단위로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타겟 채널을 정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6화 원칙에 맞게 컨텐츠 제작 기획을 정하고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정해보는 것, 이거죠. 다음은 초보 유튜버 필수 시청 3부작 마지막 3부, 초보 유튜버가 반드시 해놔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유튜브 훈련소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